안녕하세요. 권장TV의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명절을 지내고 나서 아주 지금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제 알 만큼 다 안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여러분들 보도 보셨지요? 광화문에 뭐 그냥 그 수십만이 모여 있고 여의도에도 모이고 또 구치소 대통령 구치소 앞에도 모이고 전국에 모였습니다. 부산에도 그냥 부산역전 앞에 아주 수십만이 모였다고요. 인산이네더라고요. 아주 발디딜 틈 없어. 대구에서도 그렇고 뭐 대전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뭐 전국에 지금 현재 탄핵 반대 집회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젠 전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이제 알 만큼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저 산속에 사는 분들까지 탄핵의 실질적인 문제 그런 걸 이제 익히 아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인산인해로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윤 대통령 석방 집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재 지금 현재 그 야성 우리법행과 뭐 국제법행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 뭐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국가에 무슨 이득이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법적으로 하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먼저 방송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관심 받겠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제가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명한 아주 장사꾼 아닙니까? 기업가, 사업가 아니에요. 장사꾼이죠. 그래서 세계 관세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바입니다. 그럴 때에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관세가 어떻게 될 건가? 뭐 동맹국이라고 해서 예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의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관세 문제가 심각하면 어찌 되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럼 기업이 수출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그런 방송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우려가 터졌습니다. 어제 미국의 그 보도된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다가 관세 인상을 했어요. 거기에 관세 인상에는 캐나다, 멕시코는 25% 인상, 중국은 추가 10% 인상.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국에서 내던 관세에다 10%를 더 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 10%를 냈다면 그 10%에다가 이번에 10%를 더 얹어서 20%가 되는 형식이죠. 카나다하고 멕시코는
그냥 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는 세금을 다 포함해서 관세를 포함해서 25%. 여기 여러분들 10%나 이게 무슨 5% 인상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그냥 5% 그게 얼마나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기업들이 수출해서 이익 마진을 보는 것을 대개의 경우는 15% 이내로 봅니다. 15%. 근데 만약에 15%의 이익을 보는데 관세가 10% 늘었다. 그러면 5% 남는 거예요. 10%가 남는 상품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자제품 같은 반도체 같은 거 많이 그렇습니다. 10%라는 10%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관세를 10% 인상한다고 할 경우에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생산을 못 하는 거죠. 수출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트럼프의 말은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느쯤에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맹국이라고 예외는 없다. 관세 전쟁 시작한 트럼프 다음 타겟은 어딜까?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25% 관세. 그 다음에 중국은 추가 10% 인상. 추가 10%도 오는 겁니다. 이런 사안은 트럼프의 예견된 일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관세에 대해서 아마 엄청난 회오리가 불 겁니다. 관세를 매기면 또 그 해당국은 보복 관세를 또 매기죠. 왜냐면 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것도 있거든요. 또 보복 관세. 그래서 관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폭탄을 전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관세 전쟁. 관세를 부과받은 이들 3개국 외에 향후 미국의 관세 폭탄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나라들도 미국을 상대로 맞불 관세를 준비하는 등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나서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수출만 하지. 실상 우리나라에서 지하 자원이 뭐 그 원자재를 갖다가 수출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뭐 우리나라 수산물이 많으니 수산물을 뭐 수출하나요? 뭐 과일이 많이 나오니 뭐 과일을 수출하나요? 그 수출하는 거에 한계 있거든요. 얘네같이 뭐 인력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거. 이런 우리나라 같이 원자재가 없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죠. 이런 쪽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앞장서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저 야당들의 놀이에 국회 놀이에 거기에 그냥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의 이득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국가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이
모든 걸 다 떠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요일 날 전국적으로 전국에 그냥 전라도는 제외고요. 전라도는 원래 뭐 그런 데 아닙니까? 야당편.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인산이례로 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 민주적으로 집회하는 것도 세계사의 한국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내가 볼 땐 처음일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뭐 다치는 사람 없고 다투는 사람 없고 그래서 뭐 아무리 없이 깨끗이 집회가 끝나는 걸 보면서 한국의 민주시민 의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아주 깊게 관망하고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트럼프의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한국의 대체 방법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캐나다, 멕시코가 25%, 전 제품 일괄 적용.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 공산물, 뭐 원자력 다 포함되는 거야. 전 제품. 중국 10% 추가. 먼저 관세에다가 10%를 추가한다. 이것도 전 제품이다. 일괄 제품이다. 중국에서 생산돼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 제품. 뭐 허다부터 아이들 뭐 장난감 같은 것들에도 전 제품 하여튼 10% 추가합니다. 아마 중국이 또 보복 관세를 하겠죠. 근데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 도리가 없죠. 그 나라에 생산되는 그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10%를 예기치 않은 10%를 또 앉아야 되니 말이죠.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내는 거 아닙니까? 10%면 그 수출하는 그 기업들에겐 엄청난 출혈입니다. 기업의 문을 닫고 여는 거에 대해서도 여기에 영향을 나타내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앞으로 한국에는 뭐 외국엔 그러다 치고 한국에는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관세가 오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만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뭐 이걸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고 뭐고 하는 데는 장관밖에 더 있습니까? 장관. 뭐 경제장관이라든지 외교장관이라든지 장관이 움직여야 되는데요. 장관이 움직이는 거하고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 그 격이 다릅니다.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치권이 책임집니까 이거? 정치권이 책임 안 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예견됐던 무역 관세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한국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최고의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국회 그냥 막가파식 국회 아닙니까? 야당 독주를 하는데요. 그 야당이요, 민주당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개헌법이잖아요. 개헌법을 개정안을 건수가 58건이나 발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헌법 개정안을 58건이나 발의했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계엄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권을 대통령이 선포한 거 가지고
헌재, 검찰, 경찰 조사하다 보니까 이 그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엄법 그런 조항이 많은 거예요. 그냥 국회에서 논의하기가 껄끄러운 게 많다. 국회가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안을 58건을 발의했다는 얘기예요. 58건. 사실상 뭐 대통령이 계엄권 가졌지만 대통령 계엄 선포를 하나만 하죠. 모든 것은 그 속 알맹이는 국회가 갖겠다 그런 얘기죠. 그 계엄 58건 발의안들은 만약에 그게 가결된다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겠습니까? 다 국회에서 말썽이 다 가졌는데 뭐 계엄 선포면 뭐겠어요? 헛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입법 독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회에서 지금같이 행정부를 흔들고 행정부에 난동을 부리게 되면 대통령은 그거에 대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국회 해산권이 있어가지고 해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들 다시 선출해서 국회를 다시 이렇게 모양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서로 견제라고 그래요. 견제요. 정치개혁은 견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독주가 되면 그건 독재죠, 독재. 근데 우리나라는 해상권, 국회 해상권이 없어졌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전에 있던 건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에요. 계엄권. 근데 이번에 계엄 오고 나서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피해 나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에서 이때 우리가 다 이걸 고치자 그래가지고 계엄법 개정안을 그 계엄법에 개정할 부분을 58건을 발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계엄권을 갖고 있어도 계엄 안 하죠. 그냥 그 이스라만 아닙니까? 국회에서 다 그냥 국회 중심으로 다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민주당 지금 그 77조 나와 있는 계엄법을 대통령에 있는 걸 갖다 완전히 빼서 삭제해버리지. 계엄법을 해제해버리지. 그러면 입법 독주 국가는 거야. 독재 국가 되는 거예요. 행정부엔 뭐 아무 힘도 없어요. 그 뭐 내각제도 아니고 그 뭐예요 저게 아무 힘도 없어요. 이런 걸 지금 가리켜서 국회 난동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회 난동. 국회의원들이요 행정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는 삼권 분립이라는 거,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근데 행정부가 국가를 다 운영해가고 이러는 일꾼이에요. 국가 이러는 행정기관이 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모든 걸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는요. 행정이라든가 이 나라 잘 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게끔 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에 예산 심의권이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예산을 쓰고 나서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하는 행정감사권 이 국정감사라고 하잖아요. 국정감사권 있잖아요. 예산을 제대로 잘 썼나 안 썼나 이제 요걸 하는 거고 그것도 사실 치자면 행정부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모든 일꾼은 행정부가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비행기를 끌고 비행기가 간다면 비행사가 그 비행기를 운영 다 끌고 가잖아요. 행정부가 비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잘 운영을 끌고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걸 집행해 나가는 겁니다. 사법은 그렇게 행정이 집행해 가는 가운데 이 나라를 경영해 가는 가운데서 잘못된 거 아니면 잘못된 법을 어기고 뭐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거를 처벌하고 재판하고 심판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기관을 합니다. 수사하는 건 검사가 하는 거건데요. 근데 입법부가 계엄법의 58건을 하면서 마음대로 갖다 그냥 그 주물르게 되면 대통령이 계엄하지 않죠. 내가 그 대통령이면 해보에 소용이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볼까요? 계엄을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선포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아니, 계엄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계엄합시다, 계엄 선포합시다, 그렇게 했을 적에 하고, 해제도 그 계엄 해제합니다, 해제합시다. 뭐 지금도 해제권이 있었으니까 해제가 된 거 아니에요, 해제. 근데 선포를 해제를 다 국회가 할 수 있다. 그 뭐 대통령이 계엄 뭐라 해요. 계엄 선포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 계엄 선포할 때는 국회에 미리 사전에 동의를 해서 협의해서 그래서 계엄 선포한다는 거야. 그 계엄 선포 뭐라 해요? 국회 통고에 문제가 있으면 계엄을 무효로 한다. 국회에 통고를 했는데 거기에 계엄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계엄을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지금 국무회의 거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형식이라도. 근데 이걸 국무회의 그 심의가 없어도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 그 동시에 그냥 국무회의 심의 없이 동시에 그 해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계엄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사전 사후 절차에 국회가 전권을 쥐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계엄 뭐라 선포해요. 아니 국회가 다 하는데, 그거는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행정부에 가지고 있는 일 권한을 국회에서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예 사법부도 뺏어가죠. 그러면 저 사회주의국가, 저 전제국가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국가 되는 거예요. 여하튼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노는 거,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네들 국회 아주 무슨 앞으로도 계속 집권하는 거다, 뭐 이렇게 장기 집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그거 다 용서 안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할 때도 올 겁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현재 22대 국회가 지금 현재 192석이라고 그냥 일당 독재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앞으로 또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부정선거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무슨 전에 뭐 이해찬이가 무슨 20년 집권할 것이다 뭐 저걸 그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무슨 부정선거로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부정선거 얘기도 터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계엄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도 밝혀지겠죠. 달라지겠죠.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우려했던 관세 전쟁이 터지는 것 같다. 그 세계 대국들의 관세 전쟁에 한국의 조그만 나라 새우등 터지는 꼴은 아니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정치권의 이런 문제보다 경제 쪽에 저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정치야 저 개떡같이 하는 정치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런 거. 정치도 국민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국민들이 신나고 즐겁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너 죽고 나 살기예요. 너 죽고 나 살기. 네가 하는 일은 다 틀려. 내가 하는 일만 맞아. 너는 죽어도 돼. 나만 살면 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 나라가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지금 탄핵 반대도 많이 났으니까 젊은이들이 깨우쳐지면 앞으로 젊은이들의 나라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잘 이끌어 나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거기다 희망을 걸고 그리고 요즘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시작하는 2월달 들어서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보람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정치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성할 사람 반성하고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온전하게 끌 수 있는 이 트럼프의 무역 관세 전쟁에 한국이 잘 피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만나서 이 무역 관세 전쟁에 미리 손을 써가지고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